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이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지금 6대 독자처럼 키우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지방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KTX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가장 가까운 데가 주차장도 좋고 해서 광명역을 주로 이용하는데, 지금은 광명역사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게 참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역이 하나 떨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러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마치 골바람처럼 너무너무 바람이 세요. 그래서 겨울에 그 밑을 내려가면 위에보다는 훨씬 더 찬바람이 세게 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막 옷을 껴입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내려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올 시간 돼서 그 안에 서서 막 떨다가 제가 언뜻 이 생각이 저한테 부뜩 들었어요. 야, 군에 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추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미사일 부대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처럼 방한모나 이런 것들이, 방한복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아서 떨어진 장갑 뭐 이런 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 선임도요, 저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했는지 지금도 아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다 오래 지나간 걸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 가슴 속에 그 당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KTX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번뜩 그 생각이 나니까, 그래, 그때는 참 추웠는데 그것도 참았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만날 때도 있잖아요. 화가 엄청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군에 있을 때 선임보단 낫다, 내가 참자,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는데 특공부대를 갔습니다. 6개월 만에 휴가를 왔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은 새카맣게 타서 텄어요. 첫 휴가를 오자마자 호주머니에서 돈 30만 원을 꾹쩍쩍 꺼내서 자기 엄마를 주더라고요. 너는 쫄병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모형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뭐 생명수당이 나온대요. 그걸 주는 거예요. 저는요,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큰아들이 특공부대 가길 잘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큰아들이 저처럼 어려울 때 과연 역경의 시대를 딛고 갔을까? 우리 큰아들은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세대예요. 얘가 배고픈 거를 참아봤을까요? 떨어진 옷을 꿰매 입어봤을까요? 얘가 힘들게 10리길을 걸어다녀 봤을까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군에까지도 정말 편한 데 있다 나오면 얘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혹은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얼마큼 참을 수 있을까? 국가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군에를 갔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큰아들 때는 당당하게 특공부대 잘 갔어 라고 해놓고 둘째는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둘째도 역시 GP가 들어갔어요. GP라고 해서 전방이죠. 근데 거기는 좀 자유스러워서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너무 편하고 행복하대요. 뭐가 행복하니 그랬더니 밤새 보초를 서고요. 철책 보초를 서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강원도에 해 뜨는 모습과 이 소나무에 얼음 눈꽃이 쫙 핀 모습과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거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민간인이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냐고 저한테 전해서 자랑을 해요. 한 번은 제가 5월 달에 그 멀리 저희 아내와 첫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면회 시간도 길지도 않고 잠깐 짧게 주었는데 아이가 군용 트럭을 타고 와서 내려서 저한테 경례하고 제가 손을 보니까 손이 5월인데도 불구하고 다 텄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군이 좋다며 뭐 아름답고 멋지다며 왜 이렇게 손이 텄어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아버님 아름답고 멋지다고 했지 제가 언제 힘 안 들다고 했냐고. 저녁에 가서 보초를 쓰면요 핫팩이나 이런 걸 여러 개 갖고 나가도 1시간만 지나면 눈을 이렇게 치워서 쌓아놓으면 저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고요. 한참 서 있다 보면 내가 몸이 굳어 있어서 나문지 난지 구분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2시간 만에 저희 아들을 돌려보내고 오는 길에 속으로 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네 일생에서 정말 소중한 값진 기회를 국가를 통해서 얻고 있구나. 네가 이 기회는 아빠처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가슴 속에 평생 묻고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의 고난과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게 잔소리나 윽박지르는 체벌이 아니라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라면 그거는 평생 그 아이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어가는 밧줄이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아이가 훌륭한 사람을 클 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우리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와 역경을 넘어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 아닌가요? 무슨 뭐 대단한 성공이 아닐지언정 그런 고비는 누구에게나 있고 좌절하지 않고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에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건 인간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아이 가슴에 평생 심어줄 큰 에너지 힘을 어떻게 하면 넣어줄까를 고민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